따라서 오늘은 웹 망원경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웹 망원경의 발견이 현재의 천문학 이론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있으며 현재 우리 자연의 본질과 그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의 혁명의 문턱에 서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웹 망원경의 최근 관측이 초기 우주에서 예상치 못한 현상을 드러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으며 웹 망원경이 발견한 것이 우리 표준 우주 모델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전례 없는 발견에서 천문학자들은 초기 우주 깊숙이 위치한 신비로운 구조를 관측했습니다. 만약 이 발견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웹이 우리 표준 우주 모델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전례 없는 발견에서 천문학자들은 초기 우주 깊숙이 위치한 신비로운 구조를 관측했습니다. 만약 이 새로운 사진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이 방에 머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주변에는 과학자, 천체 물리학자, 우주론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이 사진이 표준 우주론 모델에 따라 우리 우주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지 정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1380억 년 전 우주에서 빅뱅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 우주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380억 년이라는 숫자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위해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초기 팽창을 말할 때 이는 거대한 물체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은하계인 은하수 너머에 있는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하가 우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우주적 적색 편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적색 편의가 클수록 은하는 우리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은하가 멀수록 우리가 더 일찍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먼 은에서 오는 빛은 인간의 눈이 감지할 수 없는 적외선 파장 범위로 확장됩니다. 허블 망원경은 자외선에서 근적외선까지의 빛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먼 은하를 거의 탐지하지 못합니다. 그중 하나가 GNJ11로 1340억 년 전 빅뱅 후 4억 년 만에 촬영된 모습입니다. 이 은하는 적색편이 값이 10.95 플러스 795로 천문학자들은 이 값을 바탕으로 적색편이 12를 초과하는 은하가 매우 드물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등장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적외선을 관측할 수 있으며 적색편이 10일 이상인 천체는 적외선만을 통해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망원경을 발사하고 하늘을 향해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완전히 다른 우주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수십 개의 은하를 드러낼 것이며 이 은하들은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은하 중 일부일 수 있습니다. 망원경의 초기 관측을 활용해 천문학자들은 매우 높은 적색 편의를 가진 은하를 찾아왔으며 이는 이 은하들이 예상보다 훨씬 일찍 우주에 형성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주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나사의 망원경은 약 20억 3천만 년 전 빅뱅 이후 우주에 처음 등장한 은하일 가능성이 있는 몇 개의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곧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은하가 발견되었으며 적색 편의가 13.2인 클래스 13 은하로 빅뱅 후 3억 년 만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 우주에서 이처럼 많은 은하가 발견된 것은 우리가 은하의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이해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주리 대학교의 주요 천문학자는 이 발견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발견이 많은 은하가 우주에서 훨씬 더 일찍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첫 번째 단서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과학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빅뱅 후 3억 9천만 년 만에 존재한 또 다른 원시 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웹 망원경의 최신 사진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최근 몇 주 동안 웹 망원경에 몇 가지 획기적인 발견이 공개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빅뱅 직후에 먼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표준적인 이해를 뒤집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놀라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사진을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무엇이 새로운가요? 이전에 몰랐던 것을 무엇이 발견되었나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은하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발전했으며 이전 예측이 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초기 우주에서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르 유럽 컨소시엄 GTO는 최근 심우주 카메라 딥 니어 캠을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놓친 극히 붉은 물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물체는 웹 망원경에서 받은 새로운 사진에서 희미한 소스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희미한 소스는 웹 망원경이 먼 물체에서 오는 빛을 덜 포착하기 때문에 사진에서 희미하고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사막의 별을 찾는 과정에서 팀은 이전 연구에서 탐지하지 못한 극히 붉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체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먼 물체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물체가 먼지 구름 때문에 희게 보일 수 있지만 연구팀은 이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이 물체는 1년 동안 같은 위치에 머물며 확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리 은하계의 갈색 외성일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이 물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연구 논문에서 세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안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과학자들은 이 물체가 먼 거리에 위치한 먼지 많은 은하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은하는 약 45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연구는 이 설명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제안은 이 물체가 빅뱅 후 120억 년 후에 형성된 먼 먼지 은하일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과학자들은 이 설명도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세 번째 설명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으며 그들은 논문에서 이 설명의 신뢰성에 대해 더 큰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체가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최근 발견된 작은 적색 은하와 관측적 특성이 유사한 은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적색 은하는 적색편이 시드가 15로 이는 빅뱅 후 단 1억 년 만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 세 번째 설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 은하가 되어 우주의 이해를 뒤흔들 것입니다. 이 작은 은하들 중 일부의 빨간 반점이 발견된 것은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재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밝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멀리 위치한 또 다른 천체의 발견은 표준 우주 모델을 뒤흔들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우주의 이해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발견들은 표준 우주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전통적인 기준에 따르면 은하가 그렇게 일찍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지만 새로 발견된 은하는 약 13억 년의 나이로 추정되며 거대한 암흑 물질 집단의 형성 과정을 건너뛰고 훨씬 더 일찍 등장했습니다. 이 초기 먼 은하는 우리 은하인 은하수보다 더 많은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우주 탄생 후 80억 년이 지난 800만 년 후에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은하들이 암흑 물질에 참여 없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이는 표준 은하 형성 모델과 모순됩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은하가 어두운 물질에 충분한 양 없이 형성될 수 있는 이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물질은 초기 우주에서 은하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라우디아 라고스 클라우디아 라고트 국제 라디오 천문학 연구센터 천문학 교수는 초기 우주에 이렇게 거대한 은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 표준 우주론 모델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초기 우주의 초기 단계에서 초기 은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거대한 암흑 물질 구조가 아직 형성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하들이 우주에서 그렇게 일찍 형성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빅뱅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탐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 분야에서의 노력은 단순히 추측에 불과합니다. 일부 이론은 초자연적 요소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자라는 개념이 있으며 다른 이론들은 물리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한한 수의 평행 우주를 포함하는 다중 우주 개념이나 탄생과 멸망에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진 순환 우주 모델 등이 있습니다. 한편 물리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로저 펠로즈는 자신의 이론에서 빅뱅 이전에 다른 우주가 존재했다는 가설을 제시하며 이 거대한 초기 은하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현재 우주론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지만 펜로즈의 관점은 과학 철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전망을 제공합니다. 이는 원인과 결과에 기반한 전통적인 설명을 넘어 빅뱅을 이해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따라서 이는 물리학이 우리 세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며 철학자들의 추가적인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네트워크 망원경이 과학적 활동의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서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왜, 어떻게, 언제 탄생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